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아우, 너무나 긴, 진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명절이 있으니까 꼭 차례를 지내야 하는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좀 앞뒤로 며칠씩 있는 거라서 어디 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엔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무튼 거의 열흘에 가까운 그런 연휴가 있었죠. 여행들 많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 보면 미리 앞당겨서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고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휴 끝나고 제가 체육관에 갔더니 많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아 연휴 필요 없다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살림을 하시는 분들 특히 뭐 큰 집에 차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 거 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부들은 한 끼 두 끼를 더 차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열흘 내내. 그러니까 연휴 정말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연휴 때 주로 나가서 거의 매일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짧게 어디를 외출을 해서 뭐 놀러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겠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남자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휴니까 너무 좋잖아요. 편히 쉬고. 근데 여자분들은 계속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뭐 한 끼 정도만 차렸다가 아니면 두 끼 정도만 차렸는데 세 끼를 꼬박꼬박 차려야 되는 그거.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라서 일은 안 하지만 집에서 계속 식구들 끼니도 챙겨야 되고 뭐 집안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워킹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자니까 100% 공감하면서 그리고 저는 또 공감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고3들의 심정. 올해는 연휴가 기니까 서울 유명한 뭐 대치동 이런 데서는 특별히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는 짧게 열흘간의 어떤 특강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번 그런 때 되면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특히 방학 때 이럴 때는 지방에서 특강 준비하느라고 뭐 한 달 월세 주고 오피스텔을 빌리거나 뭐 호텔을 예약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가에 특강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긴 연휴 기간에 각 학원마다 그런 특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올해 고3들의 심정을 100% 공감했냐고 하면 제가 연휴 끝나자마자 저 대학원 수업에 저희 발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서다 보니까 번역돼야 되고 또 내용 정리돼서 PPT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저는 연휴 내내 어디 가지 못하고 계속 식구들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발제 준비해야지 하니까 올해 고3 너무 불쌍해. 나도 너무 불쌍해 하면서 연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저 신나고 즐겁게 어디 다녀왔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두 가지에 딱 매여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다시 보지 못할 긴 연휴를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휴든 아니든 어차피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오늘은 평생 다시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머리 애니 왜 긍정의 아이콘으로 얼마 전부터 뜨기 시작하면서 빨간머리 애니 뭐 전하는 말, 뭐 빨간머리 N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빨간 머리 애니. 내일은 실패할 일이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실패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잖아요. 오늘은 또 어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슬프고 우울한 날도 있지만 내일은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내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가 슬프지 않으려면 오늘 굉장히 잘 살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실수할까봐 뭐 두려움에 떨고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어제 그렇게 기대에 찬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간 머리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계속 몇 번 읽어보니까 무척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되게 긴 책이긴 하지만 대망이라든지 아니면 삼국지라든지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명작 그런 책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놓쳤던 부분들도 다시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잖아요. 독서의 계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문고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갖고 다니시기 힘들다면 작은 책 하나 빌리거나 구입하셔서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너무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육관을 가면서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스카프까지 똥똥 동여매고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체온 조절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 그 블로그나 제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직은 낯설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이 반디를 잘 못 믿어서 그러신지 고민들을 털어놓지 않으셔서 제가 늘 그냥 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또 저 주위에 아는 분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저 아주 조금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앞으로 좀 간간히 드릴까 합니다. 요즘 추석 연휴, 추석도 있었지만 한글날도 있었고 있어서 되게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추석 연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긴 연휴가 있었는데 그때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 종편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좀 우울해진 경우가 많았죠. 고 김광석 씨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어금니 아빠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들로 참 안타까운 연휴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상심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울, 보황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현병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들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하니까 쟤 조현병 아니야? 쟤 왜 저래? 쟤 조울증이 너무 심한데? 근데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우울증을 알아보는, 조현병을 알아보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에 미치지 않고 순간 내가 나와 좀 다른 얘기,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쟤 우울증이야. 아우, 쟤 조현병이야. 가까이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조현병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치료를 하면 그냥 정상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라고 다 살인자가 되거나, 뭐, 어떤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쉽게 얘기하는 ADHD에도 제가 언젠가는 꼭 이거를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거는 그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ADHD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산만하거나 조금 정신없거나 예를 들어 식당에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제 ADHD야. 가서 검사해봐 이러거든요. 그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그 어머님들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면 누구 한 아이를 꼭 ADHD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증상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ADHD라는 그런 증상, 얘가 ADHD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딱 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뭐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의 발달을 보면 물론 100% 그 과정을 겪는 건 아니지만 좀 혼란스럽고 좀 이렇게 나대기도 하고 좀 정신없기도 하고 가끔가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딴 나라를 갔다 오거나 그런 일은 누구나 겪는 거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애가 아니라 다른 아이의 애를 보면서 걔가 좀 뛰어다녔다고 해서 걔가 좀 4차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걔가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조용히 읽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ADHD야 가서 검사해봐 이 말을 너무 쉽게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들은요 그 옆에서 하는 그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거든요. 정말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아이가 되게 부산스러워져서 걱정인데 누가 옆에서 애 ADHD 아니야? 가서 검사 한번 해봐 이러면 심장이 딱 먹고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아이의 발달 상황에서 조금만 이상한 게 보이면 그게 다 자기 탓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일하는 워킹맘들은 아이가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한 거예요. 내가 애를 돌보지 않아서 약간 그런 죄책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아이들에 대한 남의 아이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엄마한테 상처가 주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ADHD는 조금 다른 시간에 좀 길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ADHD는 아니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굉장히 말랐었어요. 어느 정도로 말랐었냐면 거기다 좀 까맸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싫었어요. 반팔이나 나시를 입히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게. 근데 이게 자랑인지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1년 반을 모유를 먹었거든요. 굉장히 병치레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모유 수유할 때까지는 굉장히 뚱뚱했었거든요. 모유 수유하면 살이 빠진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먹어서 많이 뚱뚱했는데 엄마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엄마는 얼굴 좋아졌네. 뭐 그러면서 애는 왜 이렇게 말랐대?
밥 안 먹이고 뭐 먹이는 거야?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 밥도 조금밖에 안 먹었지만 과자도 잘 먹질 않았어요. 좋아하는 건 뭐 치즈,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는 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살만 안 찐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 병원에 한번 가봐. 왜 살이 안 붙어? 저래 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병원도 자주 안 갔어요. 병치레가 별로 없으니까. 기껏해야 이제 감기 때문에 가는 정도지. 그리고 비염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굉장히 그게 제가 스트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디 나가서 약간 아이가 왜소해 보여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예전에는 어우 되게 튼튼하였다 그랬는데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다른 얘기 할 거 되게 많잖아요. 아이가 예쁘네, 잘생겼네, 뭐 키가 크네, 뭐 눈이 예쁘네 이런 칭찬도 할 수 있고, 되게 활발하네, 아니면 되게 얌전하네, 뭐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말랐는지에 대해서, 뚱뚱한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리고 그 모르는 낯선 애가 마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ADH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 뭐 강박장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다 불안장애에 들어가거든요. 불안장애 그 종류를 보면 분리불안장애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분리불안이 이게 사람보다는 요즘은 동물농장에 보면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라고 그 대부분의 어떤 딱히 뭐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불안이 있는데 그거 심하게 느끼는 거를 범불안장애라 그러거든요. 공포증 있죠. 특별히 뭐 어떤 벌레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히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많이 하는 그 공황장애가 있죠. 그리고 강박장애, 그다음 PTSD라고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6가지 얘기했죠.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그다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는 전부 뭉뚱거려서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범불안장애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히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끝없이 왜 사소한 일로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예전에 내 모습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기준에 맞춰서 심해지거나 얼마나 지속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범불안 장애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리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우려되는 예상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거기다 이제 막 초조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동 불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인 어떤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가장 쉽게 접하는 거는 근육통, 두통, 수면 장애, 그리고 근육통, 두통, 수면 장애, 잠이 잘 오지 않죠. 왜냐하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소화불량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머리 아파, 근육통도 와, 잘 못 먹어, 막 대장염도 와, 막 잠도 못 자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오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약간 메스꺼운 그런 것도 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겪어요.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고, 특히 여자들 뭐 제사를 앞두거나 뭐 이렇게 명절을 앞두거나 그러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닥치면 다 하는데 이런 거를 막 걱정을 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소화불량도 걸리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시적인 뭐 것들은 범불안 장애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진단 기준이 보통 뭐 6개월 이상, 뭐 2년 이상, 뭐, 그러니까 그 증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런 게 계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또 거기에 체크를 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합당한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범불안 장애라고 하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한 두세 달 그런 게 겪는 거는 그건 꼭 범불안 장애라고, 증상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장애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 맞아. 나 한 두 달 전부터 나 막 제사 있어갖고 근데 그거는 그런 장애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누구나가 겪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증. 공포증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포증이라는 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대상에 의한 그런 어떤 특정 공포증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공포증이 있고,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광장 공포증이랑 공황장애랑 약간 헷갈리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 공포증은 그렇게 자세하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범불안 장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ADHD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이게 장애 아니야?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잠깐의 일시적인 거를 갖고 자꾸 병원을 찾는 그 의사 쇼핑, 병원 쇼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장애일 거라고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의사나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 가서 장애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암이 아닙니다 했는데 내가 암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암이 아니래? 이 병원 갔는데도 암이 아니래. 암이 아니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미리 속단하고 왜 나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이 아니랬지? 그러면 암이 아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것도 어떤 장애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연휴 때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연휴 때 푹 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한 끼 두 끼 더 차려서 몸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걸로 인해서 남은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 내가 그거 해서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사람 표정이 왜 이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내가 남들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서 그날 그 연휴를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 이런 위로를 하시고요. 너무 힘드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100% 공감하면서 위로해 드릴게요. 날씨 추워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요 첫 추위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막상 겨울이 돼서 이렇게 느끼는 추위는 그냥 겨울이니까, 그리고 미리 준비도 했고 따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덜 그런데, 요 첫 추위에 굉장히 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더 겨울보다 더 춥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첫 추위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않고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요 며칠, 내일은 또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따뜻한 차 마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방학도 지났고, 제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못 만났고,
또 긴 연휴여서 못 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더 자주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